고압가스 안전관리는 모든 가스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총괄하는 거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은 거고, 얘들은 따로, 우리는 이제 가스 기능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니까 액화석유가스하고 도시가스는 따로 구별해서 또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 규정은 이 규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압가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본인이 좀 이렇게 규정해 가는 거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규정했는지 그거를 잘 암기를 해 놓으신 분들은 뒤에 가서 굉장히 편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압가스는 모든 가스를 총괄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쪽을 보시면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이제 나오죠. 이걸 고법이라고 불러요. 고법. 액화석유가스는 액법, 도시가스는 도법. 이렇게 좀 줄여서 실제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시면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실 겁니다. 자,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연성 가스의 정의. 우리 앞에서 충분히 했었습니다. 가연성 가스란 어떻게 정의를 내려놨냐면 하한값이 10% 이하인 것 또는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을 가연성 가스라고 정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독성 가스는 거기 허용 농도가 100만 분의 5천 이하 이것을 우리가 독성가스의 정의다라고 했죠. 그래서 100만 분의 5천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정의해요? 5천 ppm 이렇게 정했었죠. 5천 ppm. 근데 요거는 새로 개정한 농도고요. 개정 전의 농도 있었죠. 개정 전의 농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TLV, TWA 이렇게 표시를 해줘. 우리가 이제 그 안전에 관한 규정 공부하시다 보면 TLV, TWA 뭐 기준 농도 이런 말이 나와요. 자주. 요거는 뭐 이렇게 그냥 읽으셔도 되는데 치사 허용 시간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TLV, TWA가 많이 나온다고요. 치사 허용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독성가스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화가스, 압축가스 정의 뭐 쭉 있었죠. 저장 설비, 저장 탱크 쭉 되어 있는데 8번에 보시면 초저온 용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초저온 용기는 온도를 잘 기억하셔야죠.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마이너스 50도씨 액화가스. 그러니까 비점이 아주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저온 용기는 뭐를 잘 해야 된다고요? 단열재를 잘 충전시켜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전 용기와 장가스 용기가 있어요. 거기 9번, 10번. 잘 나옵니다. 충전 용기, 잔가스 용기. 거기 보시면요. 자, 어떤 용기에 가스가 충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충전이 돼 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충전, 어떤 때는 잔가스 이렇게 구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전 용기는 얼마가 충전돼 있냐 그러면 2분의 1 이상. 용기 내용적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됐다. 그러면 충전 용기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용기 내용적의 2분의 1 미만이라는 게 들어가죠. 미만이 충전되어 있다 그러면 잔가스 용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잔가스. 그 기준이 뭐예요? 2분의 1.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처리 설비라는 용어가 있죠. 처리 설비. 가스를 제조해서 해서 처리하는 설비. 그 처리 설비의 기준이 거기 잘 보셔야 돼요. 저장 탱크에 딸린 펌프. 거기다 딱 밑줄 그으셔야 합니다.
자, 제조 설비에 딸린 펌프, 저장 탱크에 딸린 펌프, 압축기, 기화장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축기, 기화장치. 이런 건 그냥 처리 설비입니다. 처리하기 위한 설비죠. 펌프, 압축기, 기화장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고압가스 관련 설비의 특정 설비하고 일반 처리 설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처리 설비를 제대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특정 설비를 구별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처리 능력 그랬죠, 거기. 처리 능력. 자, 처리 설비나 감압 설비 등에서 압축, 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일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랬어요. 처리 능력. 일이니까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 그거를 처리 능력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나머지 거, 온도, 압력, 뭐 이런 건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게 잘 물어봐요. 처리 능력이나 얼마 동안 제조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이냐, 즉,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이냐, 하루 또는 24시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방호벽이 있어요. 방호벽. 그 기준. 방호벽의 기준. 잘 안 오셔야 됩니다.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에요? 2m 이상. 거기 잘 나와 있죠. 2m 이상. 두께는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하라. 이게 방호벽이 뭐냐면요. 자, 가스 용기를 제가 집합한 장소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있죠. 가스 용기나 탱크나 이런 거를 저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만약에 용기 집합 장소나 저장 탱크에 이상 사태가 발생이 돼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폭발의 잔해물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을 설치하라, 이런 얘기죠. 벽. 방호벽. 그 기준은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고요? 2m. 철근 콘크리트는 12cm 이상의 두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블록, 콘크리트 블록으로 한다 그러면 15cm. 그 다음에 강판이 나와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 재질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판, 뭐 얇은 철판, 두꺼운 철판, 박강판, 후강판을 한다 그러면 3.2mm, 6mm 이렇게 설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호벽. 그 다음에 용접용기는 잘 아시죠? 용접용기, 이음매없는 용기, 즉 무게목 용기 얘기하는 거죠. 무게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접용기는 어떤 가스죠? 그거는 꼭 구별하셔야죠. 잘 나오니까요. 자, 용접용기는 어떤 가스를 충전할 때요? 액화가스. 그 다음에 무게목 용기, 이음매 없는 용기, 압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즉 충전하기 위한 용기는 무게목 용기를 쓴다. 이음매 없는 용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접합 용기, 납붙임 용기. 거기 보시면 내용적 몇 리터 이하입니까? 1리터 이하. 아주 용량이 작은 소용량이거나 에어졸, 라이터 충전, 연료용 가스, 여러분 잘 아시는 부탄 가스, 휴대용 렌즈에 쓰이는 연료이죠. 부탄, 연료용 가스, 뭐 이런 것들은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면 특수고압가스라고 있죠. 뭐 압축 모노실란, 다이보렌, 알진, 포스핀 뭐 쭉 돼 있죠. 거기 보시면 거기다 뭐만 밑줄고 우리가 다 못 외우죠, 이거. 모노실란, 포스핀, 알진, 디실란, 요런 정도. 이게 이제 보통 반도체 쓰이는, 주로 잘 쓰이는 이런 가스.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고압가스다라고 해서
특수 고압가스로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고압가스 관련 설비인데요. 고압가스에 관한 관련 설비인데 특정 설비입니다. 특정 설비. 아까 일반 설비 말고 일반적인 고압가스 처리 설비는 뭐가 있으세요? 펌프나 압축기나 기화장치 이런 게 일반 설비였죠. 특정 설비는 안전 밸브. 주로 안전에 가는 거예요. 다 안전.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 장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설비는. 그래서 안전 밸브. 제조 설비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가스의 이송을 중단하는 긴급 차단 장치. 역화 방지 장치. 역화 잘 아시죠? 백파이어. 불이 역류하는 거죠. 불이 역류는 역화 방지 장치. 다 안전이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기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일반적인 처리 설비에도 기화 장치 있었죠. 그 다음에 특정 설비에도 기화 장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기화 장치는 일반 설비에도 포함이 되고 특정 설비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